이어서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를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할 텐데, 이제 계약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계약이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하고 의무. 그러니까 양쪽 다 권리 의무가 다 있다라는 그런 합의, 어떤 계약이, 합의가 뭐 약속이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권리하고 의무죠. 그럼 양쪽 다 권리하고 의무가 있냐? 양쪽은 뭡니까? 우리 기업하고 고객님이겠죠. 물론 그 고객님은 우리처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기업은 무슨 권리하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기업은. 그 다음에 고객님은 정확하게 반대지. 돈 줄 의무가 있고 재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그런 각각의 권리하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계약은 비록 노란색 아니지만 보시죠. 서면, 구두, 관행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만약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돼야 된다. 그럼 틀린 것이지. 구두로, 말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요건을 더 충족했을 때만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서 계약의 판단 기준 돼 있죠. 124페이지.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각종 시험들에서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어떤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서에 의한. 예전에는 뭐 아예 이런 게 없었었는데 다 충족됐을 때 뭐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여기서 핵심은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5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보통 거기가 답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1번은 각자의 의무, 두 번째 각 당사자의 권리. 아까 말했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하고 고객님의 권리하고 의무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의무를 확약한다. 권리를 식별한다 해서 양쪽의 각각의 권리하고 의무를 식별, 구분한다. 지급 조건을 식별한다. 식별이 뭐 구분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을 구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뭐 현금 주고받는 것인지 현물 주고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의 거래인지 아니면 외상 거래인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지급 조건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 4번, 그 4번하고 5번이 메인입니다. 나머지 다 뻔한 거거든요. 의무를 뭐 확약한다, 권리를 식별한다, 지급 조건도 뭐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업처질이 있다 대신에 없다 하면 틀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횟수가라서 높다 하면 맞는 건데 낮다 하면 틀린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다, 높다, 여기가 포인트라고요. 여기서 답이 된다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요령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답인데. 그걸 찾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공부가 잘 되고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뭐 서울대 수석을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알라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알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사람. 요령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튼 상업적 실질이 그럼 뭐냐. 현금 흐름에 큰 변동이 있는 것이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돈을 미미하게 받아. 뭐 그런 거는 현금 흐름이 큰 변동이 없잖아. 뭐 그런 거는 이제 상업적 실질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거래를 딱 했을 때 현금 흐름상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것이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까 제가 뭐 가등 요건, 뭐 실현 요건 할 때 그 실현 요건 말하는 거죠.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낮다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수익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또 수익의 인식 기준, 새로운 기준수에 따른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이나 5번 쪽에 나올 것이다.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문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싹 섞어놓고 야씨 다음 중 새로운 기준서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서 내용 틀린 거 골라봐. 뭐 걔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가 갖고 있으면 해당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다 뭐 영어를 IFRS 가서 영어잖아요. 영어를 그대로 다 직역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어색한 표현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건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지금 보니까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아까 계약의 정의 핵심이 양 당사자 간의 권리하고 의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은 어느 한쪽이 권리만 있는 거잖아. 어느 한쪽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예, 밑에 건 중요하자고.
만약에 계약 개시 시점에,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겠죠. 계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아까 판단 기준 쭉 봤었잖아요. 네모 박스에서. 그걸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계약이 정의가 충족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 수익 인식 기준 충족했을 때는 사실과 상황의 유의적인 변동, 유의적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다. 뭐 영어로 하면 significant, 중요한 이런 뜻이죠. 앞으로도 계속 유의적인 나오면은 중요한 이런 얘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변동 징후가 없는 한 재검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판단 기준 충족한다는 얘기가 수익 인식 기준 충족했을 때는 더 이상 수익 인식 기준이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사후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 만일 판단 기준 충족이 안 됐어. 그럼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니까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 기준 충족이 안 돼서 수익을 인식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그 판단 기준 충족하는지 혹시 모르니까 재검토해라. 됐죠? 문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정신없이. 고객과의 계약 기준, 판단 기준 충족하지 못하지만 대가를 받은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돼 있는데, 예, 일단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상품권을 발행했다. 예시로 들은 거예요. 차반에 현금, 여기 선수금 이렇게 하거든요. 선수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도 있지만 상품권 발행할 때도 선수금인데, 선수금이 이제 부채잖아. 부채, 유동부채거든요. 유동부채입니다. 자산의 핵심 정의가 미래 권리고, 부채 핵심 정의는 미래 의무입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정의고. 아무튼 무슨 의무가 있길래 부채로 잡냐. 일단 상품권 발행할 때 만약에 구두 상품권 팔았다는 거예요. 구두 상품권 팔았어. 돈을 받았어. 그럼 그것이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다.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무가 있길래? 그럼 미래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재화 용역 제공도 안 했는데, 즉 구두를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구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근데 나중에 상품권 뭐 유효기간이 경과했어요.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치자. 그래서 선수금이 날아가면서 상품권 기간 경과이 이렇게 합니다. 기간 경과 이익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잡아요. 영업의 수익, 그게 뭐 기타 수익이죠. 아무튼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두를 줄 의무가 있었었는데 구두를 줄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났네. 그럼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지. 하여튼 구두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돈 벌었잖아요. 매출은 아닌 거잖아. 당연하지. 구두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매출은 아니고 상품권 기간 경과이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처리한다는 얘기. 뭐 예시로 한 거지. 왜냐면 문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고객과의 계약이 판단 기준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수익 인식 기준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돈 받았을 때 일단은 받은 대가는 수익 인식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처리한다.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부채로 처리한다. 아직은 판단 기준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잖아. 그럼 매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수익 못 하고 일단은 부채로.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돈을 받았는데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을 때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했어. 첫 번째, 고객한테 재화 용역 이전이 제공입니다.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는 남아있지 않고, 왜냐하면 상품권 기간 경과했으니까, 유효기간 경과했으니까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대부분 받았으며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상품권 발행해서 백화점 입장 돈을 받았는데 이 대가 환불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유효기간 경과했으니까. 유효기간 경과한 거로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잖아요. 아니면 계약이 종료됐고 고객한테 받은 대가 환불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없다. 기간 경과했으니까,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했으니까 대가 환불이 안 되고 계약도 다 종료됐고 다 사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된 거로 다 커버되겠죠. 요거로 이제 그냥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이것은 중요한 문장은 아니었다. 어려워서 제가 설명했을 뿐이지 중요한 문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기간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부채로 처리한다고. 수익 인식하기 전까지는. 어려워서 설명했지. 사실 제가 잠깐 멈칫했거든요. 야,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 건데, 멈칫할 때는 이제
이 강의를 할까 말까.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1단계. 그래서 했던 걸 다 써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각자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약의 정의 다 했던 것이고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참 박스가 많습니다. 박스가 많아. 뭔가 내용이 어려우면은 뭔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는 박스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들은 여러분이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 의무의 식별입니다. 식별이 구분이겠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에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법적 의무가 있고 의제 의무가 있다. 의무는 뭐 해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법적 의무는 뭐 계약상 의무라든가 또는 어떤 법적인 의무, 뭐 법상, 법률상 의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뭐 계약서에 써 있냐, 아니면 법전에 써 있냐 이거지. 법률상의 의무라는 게. 법전에 써 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지. 계약서에 써 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는 위에 거잖아. 근데 의제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의제가 뭡니까? 간주 의무야. 이런 이제 기업의 의무의 표명 플러스 거래 상대방, 주로 고객님이겠죠. 정당한 기대. 이게 동시에 충족됐을 때 의제 의무로서 이것도 의무,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수익을 공부하잖아. 의무는 부채거든. 미래 의무 부채. 야, 수익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의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냐? 이 부채하고 수익이 약간의 또 관련성이 있거든요. 부채는 미래 의무 이행해야 돼, 부채. 수익은 의무를 이행했다. 가등요건. 그렇죠? 가등요건 할 때 의무의 이행이거잖아. 의무 이행했다고. 그러니까 미래 의무 이행해야 돼 하면 부채고, 당년도에 의무 이행했어? 수익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익이 인식할 때 막 의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부채할 때도 의무가 등장하는데, 수익 공부할 때도 의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뭐 해줄게. AS 기간 원래 1년인데 1년 더 해줄게. 라고 의무를 표명했습니다. 고객님한테 다 문자 돌렸어. 고객님도 또 야, AS 기간 1년인 줄 알았는데 무상 AS 기간 1년 더 늘었네. 그래서 필요하면 또 백화점 가서 고쳐달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정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록 계약서 또는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의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별되는 구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있다고. 고객한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고객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기대가 뭡니까? 의제 의무. 그러니까 의제 의무도 우리가 말하는 의무의 영역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관행에 대한 해제, 관행에 따라서 야 그냥 우리가 해줄게. 공개한 경영 방침, AS 기간 1년 동안 그냥 더 해줄게. 또는 암시되는 약속 등등등. 그래서 정당 기대 이런 것들도 있을 때. 그러니까 의무의 표명 플러스 정당 기대 이것도 다 의제 의무로서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수익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말했잖아요. 부채하고 수익은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서 고객한테 재화 영역을 이전한 활동이 아니라면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전이 지금 제공이잖아요. 제가 강의를 강의 준비하고 강의한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막 강의를 막 밑줄 그으면서 막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 외워가지고 강의 딱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젯밤 강의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재화 영역을 직접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는 수익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강의 준비 활동을 그건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재화 영역을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수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수익이 아니다. 수행 의무가 포함되어야 수익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수익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익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의제 의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야 만약에 어떤 회계 개정사항이 생기면은 그냥 무료로 특강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료 특강을 딱 해줬어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도 다 의무가 되는 것이죠.
의제 의무가 돼서 그런 것들도 다 수익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한테 공짜로 다 제공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다 수익 금액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본 강의 뭐 얼마 결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수익에 들어가는 거겠지만은 제가 뭐 무료 특강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것도 다 수익 금액에 포함된다고. 예, 지금 말이 어려우니까 이건 다시 한번 보시죠. 계약상 기재된 재화 용역의 이전 의무, 기재되지 않은 재화 용역의 이전 의무 뭡니까? 이거는 여기 써 있는 법적 의무고 여기 써 있는 의제 의무인데 법적 의무도 수행 의무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도 수익 금액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의제 의무도 고객님이 정당한 기대를 한다면은 걔도 수행 의무에 포함되는 거니까 걔도 수익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준비하는 활동 그런 거는 수행 의무 아니다. 걔는 수익 금액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약속한 재화 용역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식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화나 용역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제가 재화도 제공했고 용역도 제공했어. 근데 수익 금액이지 재화 용역을 구분을 할 수가 좀 구분하기 좀 애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V도 팔았는데 TV 설치도 해줬어. 설치 용역. 그럼 뭐 설치 용역, 설치 용역 가치가 얼마인지 좀 애매하다. 그럼 당연히 메인은 TV겠지. TV 판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재화로 봐서 인도기준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해라는 얘기죠. 결합한다는 얘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일 수행 의무로 봐서 하늘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재화 용역이 수행 의무가 구분이 안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몰빵해서 전체가 다 재화, 전체가 다 용역 될 수 있지 않냐. 3단계입니다. 말게 모르게 지금 2단계까지 한 것이고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니까 1, 2, 3, 4, 5단계 문장만 모아놔도 5문장 충분히 나오겠죠. 충분히가 뭐야 그냥 몇 문제는 나오겠죠. 그래서 쫙 해가지고 수익인식 기준서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한 문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토픽인 겁니다. 제가 왜 수익인식 쪽을 강의하기 싫어하는지 알겠죠? 너무나 문장이 많아. 그렇다고 뭐 문제가 출제를 많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출제도 잘 안 되고 그런 토픽이 수익입니다. 3단계 할 때 아까 그 거래 가격이 사실 수익 금액이다 했었죠. 고객한테 약속한 재화 용역을 이전 제공하고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예상되는 금액이니까 그게 사실상 궁극적으로 매출 수익 아니겠냐. 만약에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그런 거는 수익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같은 거. 뭐 우리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잘 알고 있죠. 내국 소비세법 하니까. 간평하시는 분들은 야, 나 부가가치세 잘 몰라 이럴 수 있을 텐데 이거 뭐 제가 쓴 예시지 뭐 여러분은 그 예시를 알 필요 없고 확실한 건 뭡니까? 제3자를 대신해서 받은 금액. 그건 내 거 아니잖아. 내 돈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매출액에 포함이 안 되겠지. 아니 내가 저놈 거를 대신 갖고 있는 회수한 금액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포함이 안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